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우입니다.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던 코스피 지수가 좀 어제부터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를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3% 이상 상승을 시켰고요. 그 이후로 좀 밀렸죠. 그 이후로 밀리면서 약보합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5분봉으로 살짝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한 10시 반 이 시간대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좀 이제 반격에는 다소 이제 실패하면서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 이후 윗꼬리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장중에는 이제 그 3050선까지 좀 밀리면서 이거 3000선까지 내려오나 싶었는데 사실 뭐 3047이나 3000이나 뭐 한 1점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상승하던 이 속도로 뭐 한 30분, 1시간만 더 하락을 했으면 순식간에 이제 3000선까지 왔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제 그 14시, 즉 2시부터 지수 방어가 좀 들어가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등폭이 결코 좀 작지가 않습니다. 엄청 반등이 크게 나온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이상 반등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큰 반등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다. 장중에 마이너스 3.2%까지 하락을 하고 종가로는 마이너스 0.7이니까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궁금하신 거는 이제 딱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다시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대하락의 전조 이제 증상인가 현상인가 이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상반기 혹은 1분기 상승 추세의 어떤 이러한 좀 방향성은 계속해서 좀 이제 긍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 요거는 지금 사실 없으면은 이상할, 없으면 이상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기본적으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좀 강세장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것은 16년도부터 17년도 넘어갈 때 이때를 좀 이제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그전 08년도 그때로 보는데 우선 08년도 너무 멀고요. 최근에 좀 이런 치세를 보면은 그때 2000 아래까지 이제 이탈을 하고 한 1개월 정도 2000 아래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죠. 그러다가 2000을 뚫고 올라간 16년도 12월부터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승세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세는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상승세가 비정상적으로 세니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체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역사적인 대세 상승세로 뽑을 수 있는 17년도 장세를 보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 뭐 조정, 횡보, 상승, 조정, 횡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만들고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이 좀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까지 굉장히 이제 이때 당시에는 많이 상승했어요. 체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게 좀 보시면은 기간이 길잖아요. 1년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600포인트 상승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그 이유가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횡보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반등도 하고 쌍바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 기간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기간이 같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조정이 중요하면요. 특정 가격 우리가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모든 가격대를 동시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대도 다르고 공간대도 달라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매수 가격도 다르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매수점은 누군가에게는 수익 실현 혹은 손절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의 물량을 우리가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뭐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중이겠죠? 그러면은 아래에서부터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팔면 영원히 상승하겠지만은 아무도 안 팔 수는 없죠. 팔아야 돈 아닙니까? 예, 그래야 또 다른 것도 사고 현금으로도 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상승을 하고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은 매도세가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잡아주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이 가는 거고 이게 신규 매수세가 적어가지고 매도세가 더 세면은 계속 이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매수와 매도의 원리인데 이러한 좀 조정 기간이 있어야 손바뀜이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위에서 매도를 하고 그럼 이 가격대가 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 매수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가격이 지지를 받을 것이고 기간 횡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보통 이제 소화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은 상승에 있어서도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그 결과 나온 이후에 한 최근 두 달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겠습니다. 2260포인트, 그러니까 약 2200포인트라고 할게요. 2200포인트부터 32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가 두 달 만에 올랐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2260부터 3260까지 1000포인트가 상승했는데 한 달, 두 달 반, 예, 뭐 두 달하고 일주일, 두 달 플러스 일주. 아까 600포인트 올라갈 때 1년이 넘게 걸렸죠. 뭐 13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600포인트 상승을 1년 동안 상승할 때도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애초에 지수가 고점에서부터 상승했단 말이에요. 1400까지 하락했었던 코스피 지수가 충분히 반년 이상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고가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400에서 한번 부딪혀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고생했죠. 8, 9, 10, 세 달 고생하면서 이렇게 기간 횡보를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비정상적인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10월에는 안 되고 11월엔 된 그 이유가 뭐냐? 뭐 그 미국 대선의 종료로 인한 뭐 불확실성의 해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점들이 조금 이제 그 상승을 함에 있어서 부담 요소를 축소시킬 수 있겠죠. 예.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원인을 미리 이제 알 수 있었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상승하기 전에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를 대량으로 할 수가 있었겠죠. 결국은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뭐 미국 대선 종결의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그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동성입니다. 지수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메인이 외인이었습니까? 기관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수급을 볼 때, 수급 동향을 볼 때 개인이 얼마나 연속성 있게 많이 샀느냐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개인 매수세가 어떻게 지금 월요일까지는 있었고 월요일 오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갑자기 없어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퀘스천을 얹을 수가 있겠죠. 아니죠. 월요일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 매수세는 사상 최고로 들어오고 있어요. 사상 최고로 들어오고 있고, 보시면은 이게 보통 그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순매수 가장 큰 금액이 2조대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어제 그거를 바로 2배 이상 넘기는 4조 4천억 이상의 수급이 들어온 거고요. 말이 4조 4천억이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바로 어제 이전의 역사적인 그런 좀 기록이었던 2조 이상을 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도 어제에 비해서 적어 보이는 거지만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인 수급은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증권사 객장에 그런 이제 좀 이제 계좌를 개설하시는 스마트폰 계좌 개설을 좀 이제 좀 힘들어 하셔서 증권사로 몰려오셔서 계좌 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다. 이런 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만 개의 계좌가 개설이 되고 있고 그 많은 그런 그 계좌가 어떠한 종목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식으로 LG전자, 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슈퍼사이 우리나라가 제조 국가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어떠한 그런 2021년도에 기대되는 그런 성장 기대성 그리고 뭐 코로나 종결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제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거는 이미 넘은 지 한참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승세가 이 고삐를 약간 쥐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이 매수세의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 외국인은 뭐 잘 이제 모르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면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증권사에서는 뭐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해놓고 왜 매도를 하느냐라고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안 하면은 우리 개인이 매수를 못 합니다, 회원님들. 우리들끼리 물량을 이제 그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개인들끼리 매수 매도 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다라는 것은 개인이 매수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인 대 약간 기관 이런 좀 대결 구도란 말이에요. 외국인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외국인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매도세도 기관처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개인과 기관의 이 매수와 매도의 대결인데 3월에 공매도가 제기가 되기 전에 현재 이러한 상황을 갑자기 뭐 바꾸면서 아까 우리 회원님 올려주신 기사를 보니까 뭐 이렇게 이거를 좀 볼까요? 2600선까지 조금 이제 밀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관측을 하는 그런 이제 좀 기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이제 그런 코멘트인데, 뭐 사실 2600까지 가는 거는 저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너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만약에 오늘 3050선에서 마감을 했다라면은 오늘만에 한 3% 빠진 거죠. 그리고 뭐 내일도 한3% 빠지고 또 뭐 모레도 한3% 빠지고 또 이제 금요일도 또 뭐 한3% 빠지고 다음 주도 뭐 한3% 빠지고 또 그 다음 날도 뭐 한 1%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 하락한 것만큼 하나 둘 셋 넷 다 최소한 5거래일에서 뭐 7거래일 정도 내일이 하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주가가 회원님들 고가권에서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욕구가 크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줄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면은 유의 가격보다는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하게 묻는단 말입니다. 지금 뭐 악재가 있습니까? 악재는 하나예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올랐다. 악재는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금리가 인상이 됐으니까 뭐 지금 뭐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뭐 바뀐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어떠한 좀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 월요일 오전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증시라는 게, 경제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뭐가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12월 그리고 1월에 나온 요 움직임 자체는 비정상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인 거고, 지금 이 비정상적인 수급에 외국인과 기관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걸 다 받아먹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도 지금 아이고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역사적인 방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을 그래도 몇 년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뭐 이런 장이 다 있나? 나는 지금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2600선을 말을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였어도 평상시였다라면은 이 정도 선을 가장 좀 이제 보수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2600선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이건 이제 무료방이에요. 이게 코스피 3100, 여기는 이제 이탈할 수 있다. 어제도 이탈했고 오늘도 이탈했다. 근데 이제 저점은 양중이 계속 나눠지는데 3천을 살짝 깰 수는 이제 있지만은, 살짝은 깰 수 있지만은 이제 결국 지금 종가 기준으로 계속 3100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의 그 지지 라인이 3100이고, 장중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면은 3000을 살짝 깰 수 있고 3000은 살짝 깨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깨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이제 며칠 정도는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라인이 되는 게, 지금 종가 기준으로 3100, 그리고 좀 저가 기준으로 3000을 뭐 살짝 깨는 정도, 3000을 살짝 깨는 정도, 저는 지금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요 정도로. 단기 회원님들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2600 이후에 되돌림 파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코멘트는 대세 폭락이 나와야 돼. 대세 하락이. 진짜 와 공포스럽다. 단기에 그렇게 나오든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단기 뭐 1, 2주 사이에 이렇게 대세 하락이 나오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시간 질질 끌면서 3, 4개월, 2, 3개월을 걸쳐서 우하향을 하든지, 추세력의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든지, 그럼 이러면 몇 개월이 걸리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후자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개인의 매수 금액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대기하고 있는 금액이 커서 오늘도 지금 안 밀리지 않습니까? 저는 3천 살짝, 오늘이든 내일이든 3천을 살짝 깨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천은커녕 3천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위로 올려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느 장세보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수급이 강한 시장이다. 코스피 대형주 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뭐 LG전자, 현대차, 뭐 이런 하이닉스. 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은 지금 시장이 단기에 갑자기 뭐 어떻게 될 만한 그런 시장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에 갑자기 뭐 악재가 하루아침에 나올 만한 게 뭐 특별히 뭐 나중에 뭐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시황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뭐 특별히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딱 한 가지 있다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뭐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 급등세 자체가 너무 이제 강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 오늘 정도의 그런 장세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는 이 정도의 조정세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3천을 살짝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예측만 하면 소용이 없고요. 주가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사실 어제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코스닥 움직임이 천차만별입니다. 완전 달라요. 근데 코스닥도 회원님들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요. 코스닥 안에서의 대형주요. 근데 코스닥 대형주는 그게 많아요. 코스닥 대형주는 바이오가 많아요. 바이오가 많은데 이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들은 사실 오늘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회원님들. 코스닥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 뭐 CJ ENM, 뭐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반도체도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이제 이오 테크닉스 아직도 강하네요. 이런 식의 좀 뭐랄까 코스닥에서의 조금 이제 코스피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좀 섹터라고 할까요? 어, 바이오는 확실히 코스닥이 강세입니다만은 현재 바이오가 너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해서 약간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행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은 코스닥 상위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코스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코스피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회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코스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그런데 그렇다라면은 함께 움직이겠죠? 그럼 이 종목들이 코스피가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의 거의 뭐 주축이 되는 제약바이오는 쉬어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와 약간 커플링 되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도 쉬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서 자유로운 게 무엇이 있을까? 컨텐츠, 게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컨텐츠 지금 엄청나죠. 넷플릭스,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KNW5G 이런 식의 종목들이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때 바이오가 쉬어갈 때도 지수는 오늘 조금 이제 안 좋았지만은 코스닥도 하락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소외받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CJ ENM 최근 추세 보세요. 좋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펄어비스 보세요. 이 펄어비스는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지겨우실 겁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한번 다뤘었죠. 유튜브에서. 이런 식의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코스닥 종목들 왜 안 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트리온이 코스피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스피에 있고 이 종목들이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에요. 그 바이오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움직일 때 뭐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바이오가 통째로 움직이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다소 쉬어갈 때는 코스닥 종목이라고 해서 바이오가 뭐 코스피 쉬어가는데 자기 혼자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위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이제 활약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피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네, 이런 관점으로 코스닥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뭐 어디에서도 말씀을 안 드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튜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지수 조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2600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갈 수도 있겠지만 간다라면은 엄청난 패닉셀이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패닉셀이 나오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뭔가 기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우하향을 하면서 상승할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처럼 하락하려면은 대세 빠른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폭제가 될 만한 게 지금으로서 제 눈에는 안 보인다. 그냥 주가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좀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고 3천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좀 확인하고 3천을 살짝 깨는 거 괜찮다 이 정도로 좀 이제 좀 단기 전망을 하면서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틈틈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